이것 궁금합니다. 김정은 사실상 외교부대 데뷔전입니다. 이제까지요. 아주 친한 국가 외에는 보면 국제사회 다른 어떤 특사단을 만나거나 지도자를 만나거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국제 무대에서 사실상 외교전에 데뷔하는 건 이번 처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만났던 외교사절단은 자기들하고 친한 동맹 국가들만 만났어요. 중국이나 뭐 시리아나 쿠바 같은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기껏해야 만난 게 그다음 서방사의 사람은 유명한 악동 데니스 로드맨하고 후지모토 겐지 일본인 요리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정상급 여기 외교사절단을 만난 적도 없고요. 그 몇 년 전에 몽골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을 못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급을 대표하는 어떤 외교사절단 특사단을 만나고, 그리고 특히 남쪽을 포함해서 서방 사회의 외교사절단을 만난 것을 아마 김정은이 이번에 만난다면 처음 데뷔하는 무대가 될 것이고, 따라서 김정은의 외교 스타일, 그다음 협상 스타일, 그다음에 김정은의 어떤 카리스마 리더십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아마 우리 대표단도 아마 꼼꼼히 챙겨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만났던 외교사절은 중국이 4회, 쿠바가 2회, 2번. 네, 2번. 그렇게 얘기하나요? 시리아가 1번. 네. 그렇게 되고요. 근데 2016년 7월 이후에는 아예 접견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해외에도 나가서 누굴 만난다는 것도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만, 과거 이제 김 여장을 깜짝 그 특사로 보내기도 했던 김정은은요, 이 특사단이 돌아오는 이렇게 크게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보도 모습 잠시 보실까요?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대표단의 귀한 보고를 받으시고 만족을 표시하셨으며, 삼지연 관현악단 성원들로부터 공연장 분위기와 공연에 대한 반향을 보고받으시고, 문재인 대통령 내빈을 비롯하여 남녘 동포들이 공연을 보면서 뜨겁게 화답하고 환호하며 만족을 표시하였다니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김병희 박사, 지금 또 너무 궁금해요. 이제 한국에서는 어쨌든 김여정이 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 4번 만났잖아요. 굉장히 환대했죠. 1박 2일로 갔습니다. 우리 특사단 정말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는데, 밥은 몇 번이나 먹을지, 또 뭐 어디서 만날지, 뭐 저희도 지금 너무 궁금한데, 북한 측에서도 저희 방송을 보고 있겠죠? 그렇죠. 어쨌거나 1박 2일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밥 중에서 만찬 아니겠습니까? 만찬. 특히나 이 데니스 로드먼이 방북했을 당시에는 김정은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행보를 하게 되면서 본인의 딸까지 소개시켜주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딸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던 건 데니스 로드먼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거잖아요. 주혜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인사로서도 이호 여사와 현정원 회장 같은 경우가 방북을 해서 김정일 사망 당시 조문하면서 얼굴을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마주치고 지나쳤던 정도이기 때문에 만찬하면서 김정은이 도대체 어떤 스타일이고 나라는 태도나 말투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도 최소한도의 만찬을 좀 열어주진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다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지금 이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카드를 지난번 신년사 이후로 김정은이 쏟아내고 있는 터라 저는 이제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 선 내에서 김정은이 생각보다 더 성대하게 우리 대표단, 특사단을 환영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서 보면 대충 1박 2일 동안 정해진 것을 대충 제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또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오후 2시에 출발하기 때문에 도착한 다음에 저녁 만찬이 있겠죠. 거기는 아마 김영남 상임위원장 주재를 할 거예요. 오후 2시인지는 아직 잘 모르고요. 네, 오후에 출발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저녁에 만찬을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아마 주재하는 만찬, 환영 만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영남은 얼굴을 대표하는 국가 수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평양 갔을 때도 김정일을 만나기 전에 김영남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김영남을 만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김영남은 이번에 또 특사단의 일행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김영남이 주재하는 만찬에 김여정도 같이 동석해서 환영하는 분위기를 띄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일 돌아오는데 내일 오찬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면 분위기 좋으면 김정은이가 주최하는 오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장소는 아마 백화원 초대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밥을 몇 번 먹느냐, 어디서 먹느냐가 이게 밥을 먹는 거에 중점이 아니라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 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고 시간도 많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서로의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차이냐 만찬이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청와대에서는 일단은 만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만나는 게 만찬 때 만나는지 오찬 때 만나는지 아니면은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도 막 갑자기 찾아오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또 궁금한 것이 보면은 정동영 장관 또 저기 뭐죠? 박지원 장관들도 이제 DJ 때 갔습니다. 그럴 때 보면은 장소들이 이제 좀 눈에 띄던데 그런 곳들이 아마도 이제
그렇죠. 만찬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환영하는 장소. 아마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만찬하면 네. 목난관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목난관이요? 김영남이 주최하는 평양 시내에 있는 게 있고요. 만약에 김정은이 오찬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김정은이 밥을 살 정도의 오찬을 할 정도면 이미 그 전에 협상은 대충 다 정리가 돼서 분위기 좋은 화기애애한 결과가 나오면 오찬을 아마 김정은이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오찬의 장소는 대부분 했던 게 백화원 초대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양 시내 모처에 있는 김정일, 김정은만 쓰는 새로운 휴게소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숙박 시설도 있고 이제 이 만찬 오찬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가능성이 있고 저는 김정일이는 사실은 과거에 두 번의 정상회담이나 몇 차례 특사들이 갔을 때 대응함을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를 많이 보였어요. 불쑥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한밤중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자기가 함경도 모처했으니까 새벽 기차를 타고 올라오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보면 김정은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처음 데뷔하는 거기 때문에 김정은이 자기 아버지처럼 그런 파격적인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김정은은 정해진 룰과 정해진 시스템도 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일정과 관련돼서 이제 내일 돌아오는데요. 내일 오후에 돌아오는데 원래 당초 예정했던 시간보다 조금 더 늦어질 네. 수도 있다. 근데 그렇다고 이제 김근식 교수님이 그때 예상하신 게 맞았는데 1박을 더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내일 내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는 언론에 정의용 실장이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일단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조선중앙TV 이제 그 목소리를 들려드렸는데 삼지연 관현악단 이제 특사가 아니라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렇게 격려했다라는 그 보도였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요. 이제 김재 변호사, 결국은 우리가 그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누가 배석할 거냐 이것도 관심사거든요. 북한 측 인사를 누가 나설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데 식사 만찬할 네. 때나 그다음에 또 김정은을 직접 면담할 면담할 때 때. 각각 누가 나올 것인가 이것도 조금 어떤 합의의 뭐 깊이라든지 아니면 어디까지 도출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좀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제 이번에 대북 특별 사절단으로 그 선임된 그 5명 중에 4명이 이번에 김여정이 왔을 때 김여정을 전부 면담을 한 그런 경력이 있고,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김영철도 만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만찬 장소에는 김여정이 직접 나타나서 아무래도 좀 맞이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면담할 때는 아무래도 그 김영철 부위원장이나 아니면 다시 김정각 논란했던 김영철이 나온다. 네. 총정치국장 뭐 네. 이 정도가 함께 배석할 것이다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담에 그 만찬 자리에서는 뭐 김여정이 나올 수 있더라도 직접 면담에서는 아마도 이제 이 2명 김영철과 김정각이 아마 배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면담이 중요할 텐데요. 면담에 김영철 통전부장은 당연히 배석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제가 볼 때 좀 말씀드리면 그 관전 포인트가 네. 면담 장소에 리용호 외무상이나 리수용 당 외교 담당 부위원장이 배석하면 미국에 주는 신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통상 남북 관계만을 우리가 아젠다로 했을 때 만나면 배석할 때 통전부장만 되게 배석을 하는데 네. 만약에 내일 배석하는 자리에 리수용 그 당 부위원장이나 이용호 외무상이 앉으면 미국에 주는 신호를 김정은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누가 면담 자리에 오고 누가 식사 자리에 오고 다 궁금한데 또 하나는요. 이제 또 중요한 것은 그 결과 받아본 트럼프의 반응일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또 기자들과 만나서 뼈 있는 농담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뭐 김정은과 직접 대화도 배제 안 한다 이러면서 나는 미치광이다? 네. 표현을 썼어요. 이거는 지금 스스로. 굉장히 스스로 본인을 일컬어서 그렇게 약간 농담처럼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 지금 어떤 배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그리다이언 클럽이라고 그러니까 매년 3월에 네. 워싱턴에 있는 이제 언론인 만찬이 있어요. 거기에 아. 이제 행정부의 주요 인사나 대통령을 초청을 해서 얘기를 듣는 자리인데 저 자리의 특징은 유머와 조크 이런 걸로 이제 서로 비판을 하는 아, 자리예요. 서로 이제 뼈 있는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근데 그 자리에 이제 트럼프가 작년에는 참석을 안 했는데 이제 올해 참석을 했어요. 참석하기 전에 하여튼 뭐 언론을 또 욕을 하면서 참석을 했긴 했지만 네. 저 자리에서 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 얘기 플러스 어떤 얘기를 또 했냐면은 북한한테 벌써 대화하자는 제의를 받았고 대화가 진행 중인데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나를 대할 때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될 거다. 내가 미치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로이터 통신조차도 저게 진심인지 농담인지 헷갈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 자리에서는 100%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지는 않아요. 은유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은유적으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저 얘기에 뭐 신뢰도 조금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기자 이남입니다. 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북 특사단이 오늘 오후에 바로 평양에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방문합니다. 10년 만에 대북 특사 방문인데요. 특사단 어떤 성과를 갖고 돌아올까요? 오늘 이 소식 모든 조간신문이 일면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요, 동아일보 일면으로 신문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동아일보 일면부터 보실까요? 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김정은 면담 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의 국가주석까지 만나서 이 대북 면담 결과를 밝힌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의용 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 5명, 오늘 1박 2일로 일정을 방문하는데요. 자, 대북 특사단 사절당 5명의 면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특사단은 1박 2일 일정 방북을 한 뒤요. 그 다음에 미국을 찾아가 결과를 설명하고 대화를 중재한다. 그리고 이달 내에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도 추진할 예정이다. 동아일보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6.13 지방선거 오늘로 딱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정당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을까요? 먼저 민주당은요, 17개 시도지사 가운데서 9곳 플러스 알파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고요. 한국당에서는 6곳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 한국당, 자, 광역단체장을 놓고 쟁탈전 사활을 걸었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네요. 다음 기사 보실까요? 네,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소식에 지금 EU가 나섰습니다. 3조 원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요, 리바이스 같은 미국의 그 전통적인 제품들 100개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더 추가로 부과하겠다, 이렇게 나선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자, 그럼 유럽차에 대해서 더 과세하겠다,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얘기입니다.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의 새 개헌안을 통과시킬 정부 인민 대표대회가 열리는데요.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열어줄 새 헌법에 중국 지도자들이 처음으로요, 충성 선서를 한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오늘 글로벌 신문 읽기에서 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경향신문 일면인데요. 이희호 여사의 단독 인터뷰를 경향신문은 싣고 있습니다. 일면 첫 기사부터 보실까요? 올해 96살의 이희호 여사, 평소 역사적 어떤 현장에 설 때마다 입는 보라색 옷을 입고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남과 북 이제 더 자주 만나야 해요, 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김여정의 만남을 두고 좋아요, 좋아요 하면서 웃음꽃을 피웠다고 합니다. 특별히 또 여성운동도 같이 했었던 이호 여사, 미투 운동의 파문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격앙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여성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경향신문 역시요, 다음 기사는 정의용, 서울 두 사람을 투톱으로 하는 대북 특사가 바로 북한을 방문할 것이다. 오늘 평양에 김정은 만난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다음 기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을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표정 심상치 않네요. 보실까요? 네, 동빙보다는 무역이다. 트럼프의 전쟁, 무역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중앙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중앙일보 일면은 미투 운동 기획기사 관련해서 일면 머릿기사로 세웠네요. 자, 미투 운동에 관련돼서 나는 피해를 받았습니다. 상담을 받는 사람이 연 1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유명인이 아니면 묻힌다. 결국은 이 미투 운동에도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그 기획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주 여성은요, 출국당할라 신고도 못하고요, 남성 피해자도 있는데 창피해서 이러면서 소가리를 하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음은요, 사진 하나 보실까요? 네, 패럴림픽도 곧 시작이 되는데 어제부터 잠실종합운동장에서 바로 평창 겨울 패럴림픽의 성화봉송이 시작됐다. 사진으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역시요, 정의용 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두 사람을 투톱으로 하는 대북 특사단이 오늘 방북한다, 이 소식을 전하고 있네요. 다음은요, 박민혁 차장이 오늘의 신문 기사를 콕 집어서 설명합니다. 신문 콕! 박 차장, 오늘은 어떤 기사 골라주셨나요? 네, 물건이나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것 가운데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A급, B급, C급.
근데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이 대한민국을 찾은 외빈들의 경우에도 이 같은 등급이 매겨졌다고 합니다. 신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5면입니다. 이 김여정한테는 국빈 A와 B급이 번갈아가면서 적용이 됐고 이방카에겐 국빈 C급의 경우가 이뤄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경찰청이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여정은 A, B급, 이방크는 C급 경우가 붙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주요 외빈을 위한 경찰의 경우는 등급에 따라서 경찰차 등 장비 동원, 그다음에 차량 차선 통제 규모가 달라집니다. 물론 급이 높을수록 경찰의 인원이 많아지고 통제도 많아지겠죠. 이 펜스 부통령은 국빈 B급 경호를 받았고 이방카는 C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A급을 받은 것은 교황과 트럼프 대통령 정도였던 것 같고요. 이 같은 경호 등급은 청와대 경호처가 결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경호 등급을 정했겠지만 이 B급, C급으로 구분된 외빈들 이 기사 보면 기분 썩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얘기입니다. 곧 소환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경향 신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스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금액이 한 60억 원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인사청탁비로 건넨 게 한 22억 정도 된다. 특할비, 그다음에 공천 헌금, 여론조사 이렇게 해서 금액을 합쳐보니까 100억 원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모든 신문이 다 이렇게 썼는데 아마 검찰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주 중에 이 전 대통령의 조사 일정을 확정하고 이 전 대통령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할 계획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이번 주에 보고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신문코리였습니다. 네, 박민혁 처장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신문야기 돌직구쇼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비핵화는 당장 이루기 힘드니까 비핵화 대화는 당장은 쉽지 않으니까 꺼내든 것이 바로 미국인 인질 석방 카드다. 그래서 이 미국인 인질 석방 카드로 북미 대화를 이끌어 갈 것이다. 이것이 이제 조선일보의 취재입니다.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용 안보실장을 비롯한 우리 대표단이 특별 임무를 부여받고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 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3명의 미국인이 있습니다. 김동철 목사를 비롯해서 2015년부터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의 석방 카드를 끄집어내고 이걸 토대로 워싱턴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맥메스터 보좌관을 만나갖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이라는 건 결국 협상가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북한과의 대화의 테이블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간에 본인이 가장 유리한 조건이 앉긴 않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과거 오토 원비어의 사건에서 이제 보듯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을 구출해내는 것이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막대한 임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김정은과 북한이 과연 어느 정도의 수용 의지를 내비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1박 2일의 이 방북 과정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다만 여기 한 가지 좀 빠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게 미국인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도 6명이 북한에 억류가 돼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북에 억류되어 있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베 총리가 수차례 얘기를 해왔던 터라 이게 만약에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만 석방 카드를 대상으로 북미 대화가 성사되게 된다면 사실 특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표단으로 특사를 가게 되는 건데 우리 국민들에 대한 이 억류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모든 게 다 예상입니다만은 그런 경우들에 대한 가능성까지 우리 정부가 가져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보도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해서 양쪽이 미국과 북한이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비핵화가 아니면 안 만나겠다는 거고 북한은 비핵화를 전제로 하면 안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대로라면 못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정부 청와대가 어떤 중재안을 내야 되느냐라고 고심한 끝에 이 미국인 인질과 관련된 석방 문제를 하면 서로 주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부담이 좀 덜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비 회담 성격으로 일단 테이블에 앉히겠다. 그걸로 카드로 인질 석방 카드로 쓰겠다라는 게 기사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청와대에서는 일단은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니까 특수한 임무라고 했어요. 주된 임무가 아니고 특수한 임무라고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부인한 거는
주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뉘앙스는 약간 흐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어렵네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엔 만약에 미국인 인질 석방 카드가 미국과 사전에 조율이 안 된 내용이라면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 있는 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입장을 분명히 했거든요.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협상 테이블은 아예 갖지 않겠다고 했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인의 석방과 관련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국내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카드거든요. 근데 그게 미국과의 사전 조율 없이 우리가 그 카드를 먼저 미국에 내민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는 그 카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거는 글쎄요. 지금 사전 조율이 됐을까요? 만약에 안 됐다면 저거는 한미동맹에 좀 더 균열이 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보도가 네. 굉장히 당사자들한테 불리한 거죠. 만약에 히든 카드로 들고 갔는데 저 보도가 돼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도 불쾌할 수도 있고 북한에서도 사전에 다 노출이 되면 카드로서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약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조선에서 일인 이야기 했던 것은 1박 2일의 특사 기간에 갔을 때 어떤 성과가 별로 없다고 할 때 적어도 저 정도 카드는 가지고 나와야 일정 정도 성과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아마 생각인 것 같고요.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사전 조율이 있는 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1박 2일 특사가 가가지고 특사가 가서 있는 동안에 이 북핵 문제라는 게 말끔하게 해결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뭐 화끈하게 양보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 그러면 특사단이 갔을 때 돌아올 때 김정은이 적어도 북미 대화가 가능한 입구로 들어갈 수 있는 약간의 어떤 양보, 일정한 약간의 유연성 정도만 가지고 나와도 일단 특사단은 성공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정한 양보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김정은이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을 석방하겠다는 의지만 비춰도 네. 그다음에 북미가 또 접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과거에도 2010년에도 클린턴 전 대통령이 사실 미국인 여기자 구출하러 갔었거든요. 가가지고 북미 대화가 물론 있었죠. 그러니까 그 북미 대화가 비핵화 협상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만 자기 국민이 억류되어 있는 것을 구출하러 가는 것은 충분히 다이얼로그로서 협상이 아니라 네. 대화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북미 접촉의 탐색적 대화로서는 충분히 카드를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미국인 인질 석방 카드와 관련해서는 자, 북한과 미국 관련해서 조율이 있었는지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김근식 교수님, 자, 북한 전문가시니까 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사단이 갔을 때 네. 이제 북한이 어디까지 받아들일 거냐 이게 저는 정말로 궁금합니다. 핵 폐기하겠다라는 말은 쉽게 나오지 않을 것 하죠. 같은데 네. 다만 이 정도 핵실험 미사일 그거 훈련 같은 거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 그 정도만 정도, 해도 성공이죠. 그 정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정도까지만 하면 특사단은 일단 성과를 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모든 세계, 온 세계 이제 언론이 김정은의 입을 주목하겠죠. 김정은 입을 주목할 텐데 그 김정은의 입에서 비핵화라고 하는 원칙적인 입장만 나와도 그건 일단 성공인 거고요. 거기에 더 나가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동결 정도, 그러니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일단 일시 유예하겠다.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그리고 지금 핵시설을 일단 동결하겠다는 정도만 해도 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 간다면 1박 2일의 특사단은 대성공이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정도도 아닌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남북 관계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미국인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 정도 풀어주겠다 정도만 하면 저는 성공과 실패 사이 중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김정은이 그런 정도도 이야기를 안 하고 왔다고 한다면 특사단은 굉장히 좀 실패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특사단이 뭔가 결정을 갖고 오는 특사단이 아닌 거는 확실하게 시청자께서는 아셔야 됩니다. 과정에서 특사지. 네. 왜 그러냐면 김정은이 뭔가 답을 줘도 갔다 와서 발표를 못하는. 왜 그러냐면 그거를 미국에 가서 바로 전달한 가야 다음에 되니까요. 네. 가는 게 문제야. 미국의 답을 받아야 양쪽의 의견을 다 합치한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뭐 1박 2일 갔다 와서 당장 뭔가를 내놓고 김정은이 뭔가 답을 주고 이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자단도 같이 안 가는 거고 언론과 관련해서 아니면 공개 여부도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건데 청와대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이번 1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북한 갔다 온 다음에 미국 갔다 오고 중국 갔다 온 다음에 다시 그걸 갖고 다시 북한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한 달은 또 기다려봐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는 너무 조급하게 뭔가 네. 당장 가서 1박 2일 동안 답을 갖고 무슨 중단을 갖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좀 지켜본 다음에 어느 정도 과정이 지난 다음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